안녕하세요. 포토샵 CC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옵션 활용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외부에서 파일을 이렇게 미리 불러왔었습니다. 자, 외부에서 파일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바탕화면이 있죠. 자, 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탭이 만들어져 있고요. 탭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은 현재 편집하고 있는 파일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탕화면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이 탭을요. 드래그해서 패널을 밖으로 꺼내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고 나면은 남는 여백이 바로 바탕 부분입니다. 자, 이 바탕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선택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서 부분 선택하시면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일단 취소를 했고요. 다른 방법은요. 위에 풀다운 메뉴에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파일이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메뉴를 누르셔도 똑같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탭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굳이 내려서 바탕화면을 누르는 것보다는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죠. 단축키 오픈이라는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컨트롤 플러스 O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축키고요. 컨트롤 플러스 O를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O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뜨는 것처럼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대화 상자는 사실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창이 딱 떠야 되는데 제가 전체 화면에서 대화 상자가 포토샵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파일을 부르거나 아니면 파일 인터넷에다가 뭐 사진 첨부하거나 이런 창이랑 똑같이 그냥 브라우저 창이 뜨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제가 세 개의 파일을 열어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일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거고요. 필요 없는 파일을 만약에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원하는 파일을 가서 이렇게 X자 표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파일을 편집을 할 때는 탭을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웹디자인을 하거나 포스터 제작을 하거나 명함 제작을 하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파일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불러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가장 첫 번째 New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축키가 오른쪽에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주시면 New가 열리고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파일 이름을 미리 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 이름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할 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저장하기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그때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여기에서 잘못 지정했다 그래서 뭐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 보시면은 지금 영상에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500은 가로, 375는 세로, 위드와 하이트 값이 지금 나와 있죠.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트맵은 작은 네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확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네모들이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데 그 작은 네모를 하나하나 다 픽셀이라고 불러요. 이 픽셀에 색상 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렇게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픽셀 개수가 가로에는 500개가 들어가고 세로에는 375개가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출력을 하시거나 할 때는 눌러보시면은요. 인치도 있고요. 센티미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출력하는 용지 사이즈들이 있죠. 그 용지 사이즈는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자,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용지들을 모아서 이곳에 미리 놓아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도 프린터나 플로터나 뭐 출력 사이즈 용지에 따라서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사이즈 부분 눌러보시면은요, A4, 6, 5, 뭐 여러 가지 쭉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아래쪽을 편집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가로가 A4로 했더니 가로가요 21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요 180 수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수정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열어줄 수 있거든요. 자, 수정은 되는데 단 사이즈 선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프리셋도 커스텀이 됐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는 여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원하는 만큼 다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리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요. 72 또는 96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을 할 때는요. 출력의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보는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면으로 보는 용도란 뭐냐면 뭐 사진을 편집해서 어딘가에 올린다든지 쇼핑몰 작업을 할 때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작업을 해서 올리게 되죠. 아니면 뭐 웹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모든 작업은 실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모니터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모니터 화면으로 나타나게 하는 작업들은요. 이 리솔루션을 키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7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전에는 3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픽셀이 있는데요. 500픽셀이에요. 전체가 500픽셀인데 1인치당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겠느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인치에 픽셀이 72픽셀 들어가 있는 것과 1인치에 똑같은 1인치에 픽셀이 300개 들어가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선명하죠? 300개 들어있는 게 당연히 선명하겠죠. 하지만 자, 가로 500, 세로 375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을 채워 넣었어요. 300개의 픽셀을 채워 넣으면 나머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면 크게 볼 수 있는 사진을 작게 줄여서 보게 된다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72픽셀이 들어가 있으면 인쇄할 때요. 아무래도 칸이 여기를 뭐 가로를 예를 들어서 5개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20개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색상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가로에 당연히 2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죠.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화면으로 보는 것은요. 72 또는 96을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면은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게 또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픽셀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는요.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치 안에 72개의 점이 들어가 있거나 300개의 점이 들어가 있거나 똑같이 나타나서 보이게 돼요. 어떤 게 더 해상도가 높고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굳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요거를 1인치당 300개씩 점을 넣어가면서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겠죠.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상 표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용량이 커지게 되고요.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시간도 점점 느리게 돼요. 그러면 화면에서 인터넷을 볼 때 우리는요. 보통 평균 한 4초 이상을 머무르지를 않아요. 인터넷에 딱 떴을 때 4초 이내에 사진이 뜨지 않으면 끄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웹디자인에서는 아주 취약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2 DPI 또는 요즘에는 96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72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출력을 할 때는 또 72로 하게 되면 너무 색상이 많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약간 흐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250 이상으로 출력을 항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컬러 값이 있습니다. 이 컬러 값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콘텐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색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눌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서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도 입력하고 이미지도 가져다 사용하고 그래서 편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은 이쯤으로 하고요. 기존에 열었던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이즈 조정해 줬었죠.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자, 메뉴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요,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들어가시면 이미지를 편집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의 사이즈고요. 캔버스의 사이즈는 캔버스, 도화지의 사이즈예요. 우리가 포토샵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컴퓨터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지만 도화지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죠. 이 도화지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미지 사이즈와 도화지 사이즈를 서로 구분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미지 사이즈 눌러보시면은요. 700에 492픽셀. 현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우리가 열어놓은 이미지가 픽셀당 인치는 345.6이나 들어가 있네요. 왜냐면 사진을 편집해서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요 72로 바꿨어요. 72로 바꿨는데 뭐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예, 72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눌렀어요. 화질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왜? 300이나 72나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그게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700에 492픽셀로 되어 있어요. 가로를 확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300으로 줄여볼게요. 그랬더니 세로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시 들어가서 앞부분에 링크를 풀어주시고요. 이거는 가로와 세로에 링크를 묶어주는 겁니다. 가로나 세로나 둘 중에 하나를 줄이게 되면 다른 하나도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링크 그대로 두고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자, 700, 4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300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OK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때요? 작아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자 여기도 똑같이 72 dpi로 만들어 놓고요. 픽셀당 인치를 자 제가 올려드리는 사진은 72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편집해보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72로 되어 있으면 300으로 바꿔보기도 하시고요. 자 일단 요 300으로 바꾸는 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링크를 먼저 풀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쇠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를요 700이 아니고 300으로 바꿨어요. 세로는 어때요? 500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사진이 어때요? 가로로 찌그러졌어요. 꽃은 날씬해지고요. 벌은 가로로 찌그러지니까 퉁퉁해졌죠. 이게 바로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미지를요 사이즈를 그대로 눌러놓는 거예요. 이미지 뭐 안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건 상관없이 자 이번에는요 캔버스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자, 캔버스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700에 4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를 또 확 줄여볼게요. 사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동차 안쪽에 내부가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양쪽 바퀴까지 딱 타이트하게 그려져 있죠. 제가 여기를요 300으로 아까랑 똑같이 바꿔볼게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랬더니요 바퀴가 잘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미지, 그림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도화지, 이 그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화지 사이즈만 줄이니까 도화지를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냥 크기만 맞춘 거죠. 자, 이게 차이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미지 사이즈 좀 전에 바꿨어요. 72인치당 72픽셀 들어가 있도록 바꿨습니다. 요거를요 300픽셀이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화질이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이 버전에선 좀 관찰이 쉬웠는데 지금 CC로 올라오면서 관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자, 72로 그대로 두고요. 사이즈를 한번 다시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300에 221로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으로 되어 있었나요? 자,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자, 사이즈를 키웠는데 지금 살짝 뿌얘졌는데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미지 사이즈를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치를 조금 적게 바꿨더니 눈으로 너무 표시가 안 나서요. 수치를 좀 크게, 변화를 좀 크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5픽셀만 넣어보고요. 가로값을 10으로 이렇게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아까 있었던 꽃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개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미지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픽셀이 뭉개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1인치 안에 뭐 72개의 색상을 넣어서 표현을 했다가 이거를 5가지 색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72개의 색상으로 바꾸려니까 이 5가지로 바뀌어졌던 색상이 72개의 색상으로 어떤 색상을 넣어서 원본을 살려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컴퓨터는. 그래서 이렇게 픽셀 수를 줄였다가 늘리게 되면은요, 화면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본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는 두고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또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원본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파일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